7월 31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9% 상승한 2770.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8% 하락한 803.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퀀타매트릭스와 흥구석유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유가 해운 섹터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에 대비하여 자국민들의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인 하니예가 이란 심장부에서 살해되면서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아시아장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 물류 리스크와 해상 운임 비용의 상승세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 및 해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이 마감된 후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AMD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8% 상승하고 주당 순이익도 18%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2배 상승한 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해지면서 AMD는 현재 시간의 장에서 9%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AMD의 호실적에 힘입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인텔 등도 시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아침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늘었으며 특히 매출 부분은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를 초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대해 KB증권에서는 오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3E를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샘CNS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실적 발표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코로나 섹터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한 달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백일해와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영국 수영 선수인 에던 피티, 호주 수영 선수인 레니 폴리스터, 그리고 호주 여자 수구 선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경기를 기권하거나 격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코로나 및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퀀타매트릭스는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공과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올인원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 검사 솔루션의 원천 기술이 국내 진단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본지에 게재됐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진원생명과학과 수젠텍은 개별적인 재료도 동반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주방기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하츠는 장중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츠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화공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4대강 보건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전국 곳곳에 기후 대응댐 14개를 짓는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인데요.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국가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치수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여러 개의 종목들이 4대강 보건 관련주로 상승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화공영만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준 모습이었네요. 한편 스피어파워와 전진바이오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PNS 미케닉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의료용 재활 로봇 제조업체로 약 300종의 로봇을 개발했으며 대표 제품으로는 걷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과학적 보행 훈련을 지원하는 로봇인 워크봇이 있는데요. 그런 PNS 미케닉스는 장중 최고 48%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1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메탈랩스는 어제 장마감 후 주식회사 디피즈를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는데요. 메탈랩스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21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끝으로 지니언스가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장중 특정 증권이 보유한 지니언스의 소유 주식수가 상승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는데요. 터미리 스트래터직 이머징 마켓츠 펀드 LP는 보유 중인 지니언스 주식수가 93,200주 늘어났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